셧다운 사태를 놓고 백악관과 야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주민 발의안 50에 대한 특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LA 정유시설 화재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들을 사이에 놓고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간접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력 8월 15일 추석날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 사태를 놓고 백악관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를 돕기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 엿새째. 백악관은 민주당이 셧다운 중단 조건으로 내건 무료 의료 서비스 수용 요구는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sad truth, we believe, is that the Democrats intentionally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are inflicting this pain on American citizens to try and demand free health care for illegal aliens.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이 반영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에 약 2천억 달러가 소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 공무원 해고 대상을 각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셧다운이 지속되면 해고는 불행한 결과물이 될 거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근면한 납세자들과 중산층과 노동계층 미국인들이 의료복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 여당은 연락이 두절됐다며 셧다운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e's in charge. His party holds majorities across the government. So Americans naturally and correctly believe the burden is on him to fix this mess. 연방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 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연방 요원들이 고무탄과 체류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시위는 포틀랜드 도심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건물 앞에서 진행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연방 요원과 대치하면서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견 명령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시 중지시킨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이 법원 결정으로 막히자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 소속 연방요원들을 대신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주민 발의안 50에 대한 특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50은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텍사스에서 추진된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아시안 단체들은 공정함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투표라며 찬성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politics or political party. It's about our freedom, the very freedom that my parents came to this country for.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민주사회를 위해 주민 발의안 50에 찬성, 예스에 투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우편 투표 용지는 반송하거나 투표 용지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25일부터 설치되는 현장 투표소에서도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LA 정유시설 화재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며칠 내 최대 15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엘세군도 정유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차량 연료의 약 20%, 제트 연료의 40%를 공급해왔습니다. 오늘 기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각각 4달러 72센트, 4달러 69센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권장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CDC는 앞으로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한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새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새로운 백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안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의 처방전을 의무화하는 안건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들을 사이에 놓고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간접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열리는 이집트 홍해의 한 휴양지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하마스 협상단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이곳에 도착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은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을 통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합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 1단계 논의의 출발선으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작됐습니다. 1단계 논의에선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y're going over the lists of both the Israeli hostages and also the political prisoners who will be released, and those talks are underway. But again, we want to move very quickly on this, and the president wants to see the hostages released as soon as possibl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진행 상황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첫 단계 협상이 이번 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누적 사망자 수는 67,160명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4일 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총격이 발생해 19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학교 학생은 아니고 방문객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달아났으며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밤 캠퍼스 다른 구역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축제 방문객인 18세 총격 용의자를 체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은 대학 최대 연례 행사인 홈커밍 축제 도중 발생했으며 학교는 행사를 취소하고 일시적으로 캠퍼스를 봉쇄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도심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반쯤 도심 번화가 교차로 인근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말다툼 끝에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7세 소년과 43세 여성이 숨졌고 부상자 12명 가운데 5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공격을 받은 인물이 대응 사격을 하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y carried those weapons into this crowd. And at any time they could have walked away from this or walked away from whatever was happening, but they did not.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자루의 총기를 회수했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면서 최대 5만 달러, 약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지난 4일 새벽 4시쯤 발생했으며 31세 용의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은 4아이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이 중 13살과 3살 아이는 숨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또 다른 8살과 9살 아이 둘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뉴멕시코주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주 시합을 벌이던 차량이 경찰의 추격 도중 폭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밤 11시 40분쯤 발생했으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뒤집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20대 남성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함께 경주에 참여한 다른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민족의 명절 추석인 오늘 밤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밝은 보름달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모두 3차례 슈퍼문이 예고돼 있으며 오늘 밤에 뜨는 달이 그 첫 번째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질 때 관측되는 보름달로 일반 보름달보다 최대 14% 크고 30%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는 11월과 12월에도 슈퍼문이 차례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의사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애니메이션 장면 중 하나인 라면 챌린지입니다. 아이들이 이 장면을 따라한다며 뜨거운 라면을 빨리 먹거나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턴 슈라이너스 어린이병원 측은 라면 물을 끓이려다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가 일주일에 2~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챌린지는 반드시 어른들이 관리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metabolic health.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 고발하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이 그제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JTBC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촬영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틀 동안 이 대통령이 회의 주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과 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주재했었다고 강조하면서 주 의원의 잃어버린 48시간이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더라도 공개 회의를 주재한 건 화재가 발생한 지 48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며 자신의 언급이 허위가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게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한 건데 여권이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과 화탈감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이 정부 대응을 진두지휘했고 예능 출연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습니다. 추석 민심을 두고도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바라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무너진 민생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각각 해석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추석을 즈음해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주 4.5일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찬성은 42%, 반대는 54%로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만 60살인 정년을 더 늘리는 건 응답자의 8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금일 오후를 법정 휴무일로 편입하거나 주일회를 반일만 근무하는 등 주당 근로일수를 4.5일로 줄이는 제도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15, 찬성하는 편이다 27%로 찬성이 총 42%였고 반대하는 편이다 25, 매우 반대한다 29%로 반대가 총 54%였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찬반이 더 극명했습니다. 사무직이 많은 화이트 칼라에선 찬성이 58%로 반대 40%보다 많았지만 생산직이 많은 블루 칼라에선 찬성 47%대 반대 46%로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자영업에선 반대가 68%로 찬성 30%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영업 일수라든가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층에서 반대가 높았던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만 60살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찬성 81, 반대 18%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는데 20대 이하에서도 찬성이 79%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걸로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4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4%로 팽팽했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세대 간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각각 55, 57%를 기록한 반면 40, 50대에선 도움될 것이란 응답이 각각 60, 58%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념 42, 빈부 18, 지역 13, 세대 10, 남녀 9%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에선 남녀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은 응답이 각각 29, 15%로 다른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5, 60대에선 이념이란 응답의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2%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합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보수 성향의 민초결사대가 주최하는 멸공행진 집회. 참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시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 관광객이나 중국인, 중국 동포들이 많은 곳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를 대놓고 표출하는 겁니다. 도를 넘은 혐오 시위에 당국도 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명동길과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 100m 이내를 집회 제한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이렇게 명동 상권을 지나지 않고 시청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최 측은 집회의 본질은 혐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비하 피켓들이 보이고 일부 참가자는 욕설까지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 문제에 공감해 시위에 참가했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수능 4등급, 5등급인데도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제주도도 땅을 64%가 중국인들이 매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배경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 많습니다. 오해가 혐오로 이어지고 혐오는 정치적 구호와 결합해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몫입니다. LA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막 그냥 한국 사람 나가라고 하면 좋겠냐고. 대림동에선 혐오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혐오의 표출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혐오이고 표현의 자유라고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SBS 신정원입니다. 한국처럼 긴 연휴를 맞은 중국에선 남부 지역에 올해 21호 태풍 마트모가 상륙했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34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화물차가 거센 비바람에 힘없이 넘어집니다. 경찰과 시민이 합세해 앞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토바이들은 물론 바람에 놀라 뛰어가던 행인, 벽에 기대어 가던 사람 모두 바람에 휩쓸려 넘어지고 맙니다. 대형 건물 유리창은 이가 빠지듯 하나둘 날아가고 고층 아파트 유리창도 와장창 떨어져 내립니다. 강풍이 들이닥친 집안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1호 태풍 마트모가 국경절, 중추절, 황금 연휴를 맞은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가 넘는 강풍에 최대 260mm의 비가 쏟아지며 한때 최고 등급인 태풍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해안가 마을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광둥성 15만, 하이난 11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항공, 선박운행과 상가 영업 등이 모두 중단되며 귀성객과 관광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주택과 건물 침수와 파손, 농작물 피해 등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황금 연휴 불청객 마트문은 북상하며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윈난성과 광시성 등에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LA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570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세종학당과 US시대학과 공동으로 오는 8일까지 한글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과 한글 디자인 작품 만들기, 한식과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며 한국어 수강생들의 동영상 발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수도관 파열로 수백 가구가 단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시정부는 어제 샌티아고 블루버드와 이스트미츠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대형 싱크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수백 가구의 물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관과 배수관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 중이지만 완전 복구는 내일쯤 완료되고 도로는 수요일에 재개통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의사회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의사회는 미국과 한국 해외 의과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의과대학 졸업 후 매치를 준비 중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장학생 3명을 선발해 $1,500씩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15일까지 뉴욕 뉴저지 한인의사회 이메일로 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이 텍스 시즌을 맞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IRS는 매년 노인과 장애인,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 등에게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자는 세무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며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며 포털을 통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타운과 LA 국제공항을 운행하던 전기 셔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셔틀 999는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월부터 콤보이 한인타운 시온마켓과 LAX를 오가던 전기 셔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국 땅에 있다 보니 추석을 느끼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추석이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제 옆에 보이는 보름달처럼 편안하고 풍성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날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